안녕하세요 여러분. R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1주차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 시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병합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병합 기술인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 사이의 미묘한 차이와 사용법을 익힙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프트 조인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는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병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EM에다가 이제는 아주 익숙하시죠? 각각 1번서부터 3번까지 학생들에 대한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가지고 KEM을 만들어 두었어요. 각각 만들어진 KEM 데이터를 우리가 병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 머리로 떠올리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K데이터는 1번서부터 3번까지 점수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형태고, 이 데이터는 이렇게, 그 다음에 M데이터는 1번서부터 3번까지 매스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레프트 머지는 왼쪽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by equal하고 변수가 들어가지게 되는데, 이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K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합쳐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by equal number라고 이렇게 변수의 이름을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레프트 조인을 활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수행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K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아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레프트 조인하고 K2를 병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넘버를 기준으로 병합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by equal 넘버가 들어가는 이유는 데이터를 합쳐줄 때 1, 2, 3이라고 하는 거 일치하는 데이터들끼리 같은 행에 일치를 시켜서 합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머지드 데이터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래서 머지드 데이터는 넘버 1에 해당이 되어지는 98과 70을 더해서 합쳐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85하고 80을 합쳐주고,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56하고 90을 합쳐주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병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행을 한 것이 바로 머지드 데이터하고 M이라고 하는 거, 매스 데이터, 수학 데이터를 합쳐준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넘버라고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병합을 해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머지에다가 M의 데이터를 병합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머지드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에다가 수학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행이 되어져 있었던 데이터가 있었는데, 각각 1번에 80을 더해주고 2번에 83, 그다음 3번에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더해 주어서 최종적으로는 머지드 데이터에 이렇게 3개의 교과목이 그 넘버 값 1, 2, 3번에 의해서 3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합쳐 주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합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진 함수가 바로 레프트 조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단위로 병합을 할 때는 bind rows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by라고 하는 것이 여기 행 단위로 병합이 되어질 때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행 단위로 합쳐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
넘버 1서부터 3까지, 4서부터 6까지, 7부터 9까지의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3사람씩에 대한 점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C1, C2, C3 다시 말해 1반, 2반, 3반의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by rows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모두 합반을 시켜준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실행이 되어졌을 때는 결과값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bind rows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3개의 데이터를 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행 단위로 아래에 더해서 병합을 해주는 함수이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살펴보면 C1, C2, C3가 이렇게 각각의 분반별로 점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병합을 할 때 어떤 함수 사용을 했죠? bind row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병합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져서 병합이 되어진 그런 형태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 단위로 병합할 때는 bind rows를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병합을 하는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student clas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1번서부터 9번까지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각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서부터 9번까지 학생들한테 각각 소속이 되어져 있는 분반을 3333 해서 이렇게 클래스, 본인이 속한 분반을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 각 분반별로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반서부터 3반까지 반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가 1반서부터 3반까지 구성되어 있고 1반 선생님은 최 선생님, 2반은 박 선생님, 3반은 김 선생님 이렇게 해서 담당 선생님을 이렇게 분반별로 매칭을 해놓은 티처라고 하는 데이터도 만들어 두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데이터를 병합을 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누적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레프트 조인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클래스 올이라고 하는 거는 1번서부터 9번까지 그리고 성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다시 말해 앞쪽에서 bind rows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진 병합이 되어진 데이터였었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스튜던트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병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호 1번서부터 9번까지 있는 데이터들에 의해서 각각 1번 학생은 1반, 2번, 1반, 그 다음에 3번도 1반이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클래스가 들어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졌고 첫 번째 레프트 조인을 수행을 하면 넘버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 학생들이 어떤 분반에 소속되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데이터에 여기 티처이라고 하는 것을 병합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동안에는 넘버를 가지고 병합을 해주었죠.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 소속 클래스도 넣어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점수도 넣어줄 수 있도록 했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클래스 데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넘버로 해왔었는데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를 기준으로 한 담임 선생님 혹은 담당 선생님을 배정할 수 있도록 병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by 안에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명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한번 레프트 조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티처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각 클래스별 담당 선생님을 병합을 해주게 되면 클래스별로 1반은 모두 최 선생님, 그 다음에 2반은 박 선생님, 그리고 3반은 이렇게 김 선생님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레프트 조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티처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의 연결고리는 사실 클래스밖에 없어요. 공통되어진 변수가 클래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래스로 묶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는 이너 조인을 가지고 병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전에 제가 학습 목표에서 이너 조인하고 그다음 레프트 조인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모든 데이터가 문제없이 잘 들어있을 때는 레프트 조인이나 이너 조인 문제없이 우리가 잘 구성을 해가지고 병합을 할 수 있어요. 차이점을 굳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것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그것을 이너 조인으로 이렇게 병합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사용법도 살펴보면은 C5에다가 클래스 5에다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바이 넘버를 가지고 병합해 주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쪽에 있는 데이터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변수명만 좀 달리한 거예요. 데이터 1하고 티처하고를 병합해 줄 수 있도록 할 건데 클래스를 가지고 병합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담당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치하는 데이터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바이에 들어가는 뭐 넘버나 혹은 클래스가 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없이 다 구성이 되어질 수 있는 형태라면 레프트하고 이너 조인은 문제없이 모두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데이터에 조금 제가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튜던트 클래스 부분에다가 4반, 5반을 넣어주었어요. 티처는 1반서부터 3반까지밖에 담임 선생님들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여기 스튜던트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이제 병합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넘버를 이용해서 병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행이 되어지는 거라서 사실은 문제 없이 수행이 되어져요. 왜냐면은 넘버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합쳐지게 되는데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레프트 조인을 할 때는 어떠냐. 여기 데이터에다가 여기까지 합해진 이 데이터에다가 티처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여기 클래스를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1반, 2반, 3반까지는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없이 최 선생님,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4반하고 5번에 해당이 되어진 선생님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레프트 조인을 써서 조인을 하는 경우, 병합하는 경우는 여기 NA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적절한 데이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너 조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데이터가 없어서 병합에 실패한 행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레프트 조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축지처럼 표시되어진 이 부분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값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1번서부터 9번까지 하고 NA가 여기 표시가 되어져서 들어갔었는데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NA를 제거하는, 다시 말하면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최 선생님, 그 다음에 박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김 선생님까지만 표현을 하고 여기 4반과 5반 한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죠. 이 학생들은 표시되지 않고 손실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실 데이터가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경우는 레프트 조인을 쓰셔야 될 거고요. NA로 담임 선생님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는 이너 조인을 써도 무방한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레프트 조인과 이너 조인을 적절하게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열 단위로 병합하는 방법, 보통은 레프트 조인과 그 다음에 이너 조인 같은 것들을 보통은 많이 써요. 사실 레프트 조인을 가장 많이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너 조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구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면 데이터 형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간단하게 사용법만 여기서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지만 조금 더 병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열 단위로 병합하는 방법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티브레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TF1, TF2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X는 1서부터 3까지,
그다음에 y라고 하는 녀석은 3부터 1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bind cols하고 df1과 df2를 이렇게 컬은 뭐예요? 열을 기반으로 해서 합쳐주는 거죠. 합쳐주었더니 여기 첫 번째 1, 2, 3 구성이 되어 있던 x하고 y를 이렇게 합쳐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데이터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무조건 열로 합쳐줄 수 있도록 한 결과값이 이제 나와지게 된 거고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것을 로즈로 연결을 한 경우, 병합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그 결과값이 사뭇 많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행 단위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x하고 y가 서로 다른 변수이고 통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 3개 첫 번째 들어간 df1이 이렇게 1, 2, 3으로 표시가 되어지고 y의 값이 df1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na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df2 같은 경우에는 3, 2,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y 변수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지만 x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na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그리고 결과값들을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자시에서 우리는 공통열을 기반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하기 위한 레프트 조인과 이너 조인 함수를 포함해서 아래 필수 데이터 병합 기술을 배웠습니다. 또한 바인드 로즈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세로로, 바인드 컬즈를 사용하여 가로로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병합하고 구조화하는 데 유용한 기능들을 잘 익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